자, 오늘 판구조론 응용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판구조론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판구조론이라는 거를 그 시험 문제 한 문제 자체의 전체적 주제를 판구조론으로 집중적으로 포커싱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 그 문제 자체는 다른 주제인데 판경계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만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죠. 네, 요즘 나오는 수능의 기출 방향은 주제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거는 어떤 과목이라도 마찬가지죠. 수학은 이제 한 영역이 집중적으로 집중 포커스를 잡아서 내도 되죠. 왜냐하면 졸라 어려우니까. 어차피 그놈이 그 자체로 애들 죽여버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특히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에 이제 화학 듣는 사람도 있고 생명과학 듣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단원이 주기율표 단원을 지나갔다고 해가지고 주기율표를 모르면은 화학은 손을 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이게 사용하는 언어니까. 그래서 이번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구과학 1의 1단원은 전체를 꿰뚫는 핵심 단어가 누구냐면 판이에요. 판의 경계. 그래서 제가 온라인 수업 때 이빨 깎 깨물고 5부작을 올린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들으면 놀랄 겁니다. 원래 8부작짜리예요. 8시간에 걸쳐서 이전 교육과정 세대는 더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8시간짜리인데 줄여가지고 5시간짜리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자면 판경계에 대한 거는 이제 보강 강좌도 올라오면은 그 최소화된 내용이라도 정확하게 좀 이해를 좀 하고 있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됐죠. 첫 번째로 응용편에서 판구조론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등장 배경에는 무슨 연구가 있었냐 하면 고지자기 연구가 있었어요. 뭐라고? 고지자기. 네. 근데 이 고지자기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할 때 바꿨으면 이거죠. 고지구 자기장. 고라는 말을 바꾸면 고는 옛날이란 뜻이에요. 지금이 아니다. 현재가 아니다. 최소한 몇만 년 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고라는 말과 자기 이렇게 있는 거죠. 정확하게 하면 고지구 자기장의 방향과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기록이 남느냐, 얘가. 암 속에. 주로 신뢰도 높은 거는 화성암입니다. 암 속에 기록이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는 마그마를 했습니다. 맞아요? 마그마가 뭐고? 암석이 녹은 거. 그죠? 근데 암석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보통 광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지각에 분포하고 있는 광물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기서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종류의 광물 수에 비해서는 대단히 적지만 사실은 좀 멀리 퍼져 있긴 해요. 널리 퍼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성을 지닌 광물들이 있어요. 뭐라고? 자성을 지닌 광물. 걔만 요래 뜯어내가지고 요래 뭐 조작해가 물 위에다가 이렇게 띄울 수 있도록 해주면 걔가 자성을 띄기 때문에 뭐 될까?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암석 속에는 나침판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침판의 성질을 가진 광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됐어? 그런데 암석은 고체입니까? 액체입니까? 고체잖아요. 그럼 고체 상태에서 이미 광물이 굳어버린 상황이면 걔만 따로 떼놓지 않는 이상은 얘가 고체 상태일 때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얘를 녹여서 뭘로 만들면? 마그마로 만들게 되면요. 이제 그 광물들도 성분이 자유롭게 어떻게 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마그마가 화성암이 되는 과정 중에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암석이었다가 녹아요. 그러면 나침반 역할을 하는 광물들이 자유롭게 막 움직이겠죠. 이때 잘 들어. 그런 와중에도 지구에도 뭐가 있나? 자기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다가 잘 들어. 마그마 상태일 때는 사실 지멋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자성을 잃어버려요. 오케이? 그러다가 서서히 마그마가 어떻게 될 쯤? 식어가서 굳을 때쯤 되면 얘가 쭉 하고 그때 당시 방향으로 쫙 배열되는 거예요. 됐니? 쉽게 얘기하면 N극, S극을 가리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현재의 북극이 우리가 얘기하는 북극은 진북을 보통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진북은 뭐냐면 지구가 있으면 정확하게 북쪽에다가 자전축 꽂혀 있는 부분이 있지. 지구본에서. 실제로 북극에 가면은 자전축이 보여? 그건 아니고 그게 꽂혀 있는 회전 중심축이 있어요. 됐니? 거기가 진북, 지리적으로. 근데 그거 말고 실제로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자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북은 사실 진북하고 약간 다릅니다. 다른 곳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미친 듯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 약간 벗어나 있는데 어쨌든 진북하고 일치하지는 않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얘기하는 거는 현재의 자북만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그래서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현재 가리키는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여기가 N극이라고 합시다. 됐니? 근데 내가 어떤 암석을 하나 꺼냈어요. 뭘 꺼냈다고? 암석을 꺼내가지고 암석을 빙빙빙빙 돌리면 미친놈이죠. 박혀있던 그대로 끄집어낸 거야. 됐어? 놓고 봤더니 내가 암석을 꺼내놓고 봤더니 암석 안에 자기장 표시된 게 있는데 걔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됐니? 됐어요? 그리고 이 암석의 나이를 계산했더니 1억 년 전이에요. 무슨 말이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어려워. 첫 번째 1억 년 전과 현재의 자북 방향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됐니? 두 번째, 그러면 왜 다를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잖아.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나옵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여기에 실제로 n이 있었다가 1억 년 전에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이 말은 얘가 이렇게 뭐 했거나 그러니까 자극의 이동이 있거나 자극 이동이 있거나 또는 뭘 수도 있죠? 현재의 땅덩어리를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됐니? 됐어? 그러면 과거의 땅덩어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됐니? 그 뜯어내는 방식은 상관없으니까. 맞아? 대륙이 어떻게 됐다? 대륙이 이렇게 빙시 같은 소리가 앉아있네. 이렇게 반대로 움직인 거죠.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뭐의 이동이 있을 수 있다? 대륙 이동이 있을 수 있다. 됐나? 그래서 원래는 두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야 돼요. 되게 복잡해요. 근데 지구학 원에서는 잘 들어. 실제로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자북이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자북이 움직이는 비율에 비해 누가 더 크다? 대륙이 움직이는 정도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무시해도 된다. 자북의 이동이 살짝 이루어지는 거는 대륙 이동에 비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무슨 이동에 의해? 대륙 이동에 의해 고지자기의 방향을 가지고 대륙 이동이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거는 베게너가 했다 안 했다? 이건 베게너가 한 게 아니고요. 윌슨이라는 과학자가 1960년대에 들어서 항구조론을 연구하면서 그 증거 자료로 고지자기를 사용하다가 결국엔 대륙 이동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보시는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왔어요. 됐나? 이게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 이 그림입니다. 페이지는 어디? 21페이지. 네, 21쪽. 위에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그림의 차이는 이거예요. 이게 될라나? 잠시만요. 이거 아직 됐어. 몰라. 하여튼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됐니?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요점 있죠, 요점. 커서가 얹어져 있는 점, 요점. 요점은 현재예요. 뭐라고? 현재 유럽에서 측정한 자북,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자북은 현재는 어때? 한 점에서 만났으니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점점 과거의 암석들을 다 끄집어내 보니까 1억 년 전, 2억 년 전, 3억 년 전, 4억 년 전, 5억 년 전으로 갈수록 지점이 어떻게 돼? 유럽에서도 자북이 이동하고 북미에서도 이동을 하는데 두 개가 나뉘어져 있지. 맞아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약간 움직일 수는 있으나 자북이 두 개로 존재한 적은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자북이 두 개일 리는 없는데 그럼 자북의 이동은 인정했지만 자북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를 했다? 윌슨이 베게너가 한 것처럼 대륙을 합친 거예요. 판게아처럼. 만들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처럼 자북이 한 개인 것처럼 거의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결론.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무슨 자료죠? 고지자기 분석 자료예요. 됐어요? 이걸 통해서 판구조론 관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사용했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결국 알아낸 것은 뭐다? 대륙이 이동했었구나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배경의 대륙 이동설 배경을 다 죽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배경을 제시하게 된 거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고지작이라는 게 또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해저 확장설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나온다고? 네, 해저 확장설에서는 요거는 좀 요거부터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고지작이 여기에서 해력이라는 놈이 우리가 이번 시험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탄핵 연계로 보면 해력은 뭡니까? 발산이고 해양탄과 해양판이 갈라진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거를 해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잠깐만 제가 그림으로 그릴게요. 해수면이에요. 그래서 지하에 해수면 아래에 해양판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해양판. 네, 해양판.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 밑에 연약권에서 뭐해서? 연약권에서 이쪽 부위에서 멘틀 대류의 상승이 일어났어. 뭐가 일어났다고? 멘틀 대류의 상승. 그럼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뚫고 갈 수 없으니까 양쪽으로 갈라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발산하는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동시에 보너스. 우리는 했잖아. 멘틀 물질이 뭐였다? 상승하면서 압력이 감소하니까 밑에서부터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올라온 게 아니고 올라오는 과정 중에 어떻게 됐다? 여기에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는 거죠. 이해됐음? 그래서 마그마가 여기를 녹이고 딱 짜게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밀면서 짜겠지. 그래서 여기 지형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됐나? 됐어요? 요래 있던 게 밑에서 올라가니까 촥 짜게지면서 여기가 푹 꺼지는 거야. 됐나? 이해됐어?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그린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요 부위를 정확하게 하면 해령이라고 하는 거야. 됐나? 해적 화장 300 그리고 이게 길게 늘어져 있어요. 됐나? 이해됐음? 이때 어떤 인간이 이 위에서 얘를 내려다 봤다고 합시다. 됐니? 그랬을 때 우리 눈에는 제가 잘 보세요. 여기에 노란 선을 지금 두 개 잡았어요. 됐어? 위에서 본 모양을 그리면 끝. 맞지? 네. 저게 해령이야. 됐어? 그러니까 지금 노란선과 노란선 사이에서 누가 올라오고 있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오고 있고 멘트 물질 상승이 일어나서 얘네들은 판의 이동 방향이 전부 다 얘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야. 됐어? 자, 그럼 아까 했던 얘기 해보자. 마그마 상태에서 무슨 상태에서? 마그마 상태에서는 자석의 성질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잘 봐. 이거를 내가 2억 년 전이라고 해볼게. 얼마세요? 2억 년 전. 그 다음에 그릴게 1억 년 전. 그 다음에 그릴게 현재라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때 2억 년 전은 현재하고 똑같은 정자극기라고 할게요. 현재하고 동일하면 정자극기라고 얘기합니다. 됐나? 현재도 정상적인 자극이니까 정자극기라고 얘기할게요. 됐니? 그리고 1억 년 전에는 역자극기였다고 합시다. 뭐라고? 오케이. 그 말인즉슨 다시 한번 써보면 예를 들어요. 2억 년 전에는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었어. 됐어? 근데 1억 년 전에는 여기가 밑에가 N극이고 위에가 S극. 디비진 거야. 됐나? 그 다음에 다시 현재, 어쩌지? 요쪽에다 그릴게요. 요쪽에다 그리면 다시 여기가 S극이고 요 위에가 N극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 자, 2억 년 전에 솟아 올라온 땅덩어리가 요렇게 만들어져서 굳었다고 합시다. 그 이전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알았어? 오케이? 그럼 이 안에 있는 자석 물질들은 어디로 배열된다? 해령을 중심으로 어떻게 나타난다? 좌우 대칭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양쪽이. 됐나? 됐어?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뭐가 돼버렸다고? 1억 년의 시간이 또 흘렀어요. 됐니? 1억 년의 시간이 흘렀더니 누가 올라와? 역자극기 형태로 쭉 올라와가지고 땅을 만들었겠지. 맞아? 이때는 자석의 방향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주의할 점. 아까 얘네들은 어디가 있어? 밀려서 옆에 이렇게 가 있을 거 아니야. 밀렸으니까. 맞아? 근데 이 안에 있는 자석의 방향은 굳었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 자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굳었기 때문에. 됐나? 그럼 현재가 되면 어떻게 될까? 현재는 똑같이 누가 있으면 해령이 있으면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너가 봐도 억수로 귀찮아 보이죠? 한국어로 설명하기가 이렇게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막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됐니? 그럼 나와서 굳으면서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된 정자극기로 이렇게 놓여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주의할 점, 요거 옆에는 누가 있어야 돼? 1억 년 전께 또 놓여있어야 되고요. 맞아요? 그 옆에는요, 또 2억 년 전께 이렇게 놓여서 있어야 되겠네요. 맞아요? 우리가 보는 해령은 얘야. 우리가 보는 거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거는. 거짓말이지. 우리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과학자 새끼들이 볼 수 있는 해령은 어느 거? 이걸 보는 거야. 됐나?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잘 봐. 해령으로부터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얘 아까 나이가 얼마라고? 2학년. 현재하냐? 멀어질수록 나이는? 많아요. 오케이, 그게 해조 확장설의 증거라고. 또 하나,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를 나타나지. 근데 그게 좌우 어떻게? 대칭으로 나타나잖아. 그 띠 문양을 보고 우리는 해조 확장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네. 됐어? 여기서 표현된 증거는 퇴적물의 두께는 이 그림으로는 몰라요. 퇴적물의 두께는 이 그림으로 가야 되지. 그러나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두께 두껍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됐어? 자, 같은 시기에 해당하는 암석이면 뭐라고? 같은 시기에 해당하는 암석이면 반드시 이 폭이 같아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쪽으로 뻗어나갈 때 속도가 약간 다를 수 있어. 그래서 띠가 넓게 나오면 속도가 빠른 놈이고 띠가 좁게 나오면 뭐 속도가 느린 놈이요. 됐어요? 됐어요? 그러나 같은 시기에 나온 놈은 띠의 폭이 다르더라도 자석의 방향은 어떨까? 같아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나와있잖아요. 그냥 얘는 흑백으로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회색 음영 집어넣어가지고 뭐 방향이 약간 이러니 저러니 이거 다 표현하기가 어떻다? 어렵잖아. 그래서 흑백 이렇게 그냥 배치하는 거예요. 조금만 방향이 달라져도. 근데 주의할 점은 누구를 중심으로? 그렇죠. 여기에서도 보면 그림이 엮었네. 이 가운데 흡수로 진한 거 있죠.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지금偏상도가 좀 낮아서 그래요. 알겠어요? 이런 그림도 있어. 알았어? 신경 쓰지 마. 얘 봐. 그래서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어떻게 나와야 된다. 자석의 그 띠가 좌우 대칭으로 나와야 된다. 다만 폭은 어떨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의 경계별 연관 키워드인데요. 이게 오늘 다인데, 지금 몇 시간? 이게 역같네. 빈 공간을 좀 활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예요. 앞으로 판의 경계가 나오면, 뭐가 나오면? 판의 경계가 나오면 저게 다 연결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판의 경계가 나오면, 발산이냐, 수렴이냐, 보존이냐, 이걸 보는 순간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거. 연결되는 거. 잘 봐요. 대표적인 예로 발산을 예로 들게요. 뭘 예로 든다고? 발산된다라는 것은 멘틀 대류는 상승했다는 거겠지. 멘틀 물질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밑에 있던 물질이 상승하면서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거니까 뭐가 만들어질까?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됐니? 그리고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분출합니다. 됐나? 따라서 화산이 100% 존재합니다. 됐니? 화산이 터지면 주변의 땅이 어떻게 되지? 흔들리죠. 그래서 화산이 있으면 100% 지진도 있어요. 됐나? 주의할 점. 지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화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화산이 있으면 100% 지진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마그마가 확실하게 만들어졌으면 100% 화산 분출이 있다 없다. 분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알았어? 무슨 말이냐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마그마의 흐름이 있어야만 얘가 분출하는 거예요. 됐나? 됐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발산이라는 거는 요렇게 가는 거지. 그럼 결국 멘틀 물질이 올라와서 양쪽으로 어떻게 한 거야? 잡아 당긴 거지. 그래서 발산 경계는 항상 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오케이. 그럼 장력이 작용한 공간에서는 무슨 구조를 주로 볼 수 있을까요? 정단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졸라 높아집니다. 됐나? 지금 몇 개 나왔노? 키워드가. 이거 보시면 돼요. 자, 상대적 운동 방향 발산인 걸 알았더니 멘틀 대류 방향 상승이냐 하강이냐 맞나? 네. 그 다음에 마그마가 생성되는지 여부. 조금 더 확장해서 하면 우리 마그마 다 배웠잖아요. 그럼 무슨 마그마인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그마가 올라오자마자 굳었지. 발산인 경우에는. 그럼 뭘 만든 거야? 땅덩어리를 만든 거야. 그래서 발산은 뭐와도 같다.
생성과도 같아. 됐나? 그 다음 나온 게 지각 변동이죠. 지진이냐 화산이냐.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라는 것을 보고 또 뭐를 할 수 있다? 장력인지 횡압력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지질 구조. 역도 성립합니다. 야, 정단층을 어디 가서 봤더니 정단층을 발견했대. 만약 여기가 판의 경계라면 어떤 경계일 확률이 높을까? 발산 경계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발산 경계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죠. 여기에 이제 잘 들어.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플룸 구조는 안 했어요. 알겠어요? 왜 안 했을까? 개인적으로 플룸 구조론을 좀 싫어합니다. 사실 몰라도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요. 근데 교과서에 나오잖아. 그럼 뭐만 기억하면 되느냐?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구 내부 구조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외핵이든 내핵이든 합치면 핵이죠. 그 다음에 위에 누가 있냐면 멘틀이 있죠. 그잖아. 플룸이 존재하는 구간은 멘틀과 핵부터 멘틀까지 사이에서 플룸이라는 놈이 존재해요. 됐니? 그럼 이 구조가 실제로 막 명확하게 보이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것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 플룸은 뭐 뜨거운 플룸 켜도 되고 따뜻한 플룸 켜도 돼. 알았어? 뜨거운 게 있고 어떤 놈이 있다. 차가운 게 있다. 근데 차가워봐야 얼마나 차갑겠어. 졸라 뜨겁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뜨거운 플룸이 졸라 더 뜨겁다는 얘기야. 알았어? 이해됐어? 그럼 뜨거운 플룸은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너가 만화책에 보면 웹툰이죠. 웹툰에 보면 말하는 그거를 말풍선이라고 하잖아. 그게 플룸이에요. 모양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처음에 본 놈이 야 만화 말풍선 구조하고 비슷한 것 같아 하고 지가 지 맘대로 지은 거예요. 구름 같지도 않니? 넘어가. 그 다음에 내려오는 놈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내려오는. 이거를 차가운 플룸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니? 근데 묘하게도 잘 봐. 얘는 뜨거운 거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아이씨, 안 보이네. 얘는 위로 올라가는 거고, 얘는 뭐다? 내려오는 거잖아. 이거를 판 구조론으로 연결했더니, 뭐로 연결했더니? 판 구조론으로 연결했더니, 요는 그럼 요 경계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조금 더 뜨거울까? 당연히 여기가 뜨겁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온도를 밀어줘가지고 뜨거운 물질이 올라가서 여기 온도를 데핀 거야. 그래서 온도가 다른 깊이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지온 상승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그마가 잘 생기더라 이거야. 됐어? 그래서 위에 보니까 이 위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누가 있고 발생 경계가 있고요. 차가운 플룸이 여기 도달하고 있는 곳에는 항상 누가 있는 걸 알았냐면 수렴 경계가 있더래요. 됐니? 그래서 판구조론 좀 더 높이 좀 큰 방향에서 봐야 돼 하고 나온 게 플룸이야. 됐어? 네. 별거 없잖아. 근데 제가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하와이 때문이에요. 누구? 하와이. 그러니까 뭐냐면 플룸도 결국에는 경계를 만들어내지. 발산, 수렴 이래 되잖아. 거기 일치하잖아. 근데 모든 지각 변동 현상은 99.9%가 전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요. 됐니? 근데 오로지 딱 하나. 하와이 같은 큰 바다에, 대양에 뜰렁 판 한가운데서 솟아오르는 화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새끼는 판 구조론으로는 절대로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판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원동력으로 마그마가 저 밑에서부터 또 졸라 깊은 데서 만들어졌어요. 됐니? 한 100km쯤 되는 데서 100km 멘틀이거든. 멘틀 물질이 녹아서 치고 올라왔는 거야. 주의해. 해령은 뭐는? 해령은 물질이 있다가 올라오다가 뭘로 바뀐 거야? 마그마로 바뀐 거예요. 압력 감소로. 근데 하와이 같은 섬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열점이라는 게 이제 추가적으로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하와이 같은 놈이에요. 이놈은 뜨거운 플룸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 때문에 뭐를 열 전달을 해서 밑에서부터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치고 올라온 거예요. 주의할 점. 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해령과 비슷한 원리가 작용도 했겠지. 그래서 기억할 건 이거야. 여기 보시면 멘탈 대류가 상승하는 곳은 플룸 구조론으로 보자면 어디 해당하고 따뜻한 데고 하강이 일어나면 차가운 플룸 구조론은 그걸로 끝. 다음은 플룸 구조론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뭔데? 누구 설명하려고? 열점을 설명하려고. 됐어? 열점이란 판의 한가운데서 생긴 화산이에요. 된다? 걔가 판의 경계가 아니더라는 거야. 희한하게도 그 마그마는 지하 한 100km에서 이미 현모암이 만들어져서 쭉 솟아올라요. 됐니? 됐어? 예. 그게 누구 때문이다? 뜨거운 플룸 때문이다. 됐어요? 주의할 점.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해령에서 올라오는 현무암질 마그마와 열점에서 올라오는 현무암질 마그마는 생성 원리가 같다고 봐야 되나 다르다고 봐야 되는지를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발산 경계는 멘틀대로 상승해서 마그마가 거의 대부분 분출합니다. 알겠어요? 따라서 발산 경계는 화산이냐고 물어보면 100%야. 알았어? 화산 100%야. 어차피 얘기하는 게 해령밖에 없어. 알았어? 됐어? 무슨 마그마? 해령에. 현무암질 마그마. 원리는 물질 상승에 따른 압력 감소. 이제 좀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됩니까? 됐어요? 대리가 맞나? 그 다음에 힘은 어떤 힘을 그 다음에 화산이 발생했으니까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뭐? 천발 지진이 일어납니다. 무슨 지진? 천발 지진. 지진에 대한 그 팁. 수렴 경계를 제외하면 모두 천발 지진밖에 없어요. 알겠어? 수렴 경계만이 무슨 지진을 가진다? 신발 지진을 가진다. 발음 잘해라. 근데 주의할 점. 신발 지진을 포함하는 거지 신발 지진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신발 지진이 있다면 무슨 지진도 있다. 반드시 천발 지진이 있다. 오케이 말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발산 경계는 장력이 작용하니까 무슨 구조를 볼 확률이 높다. 정단층을 볼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수렴 경계. 멘틀 대류가 하강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그마 발생은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이거는 여러분들 마그마 생성할 때 섭입대 하부에서 일단 현무암질이 만들어지는 거는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지? 걔는 왜 만들어지지? 물 공급으로 인해서 현무암에 혹은 멘틀 물질에 녹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만들어지고 나니까 잘 들어. 지하 깊숙한 곳에서 고체였던 놈이 액체로 바뀌면 부피가 어떻게 되노? 커지죠? 그럼 원래 있던 공간에 비해서 얘가 어때? 좁아! 이래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누르던 압력은 그대로인데 얘가 액체로 변하면서 바깥으로 나가고자 하는 압력도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되죠? 그래서 섭입대 아래에서 만들어진 놈은 거의 대부분 일단 상승은 합니다. 뭘 한다고? 상승을 하는데 100% 분출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수렴형 경계에서는 잘 들어. 마그마는 거의 100% 만들어지지만 화산 분출은 일어난다고 할 수가 항상 일어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두 개가 생기는 거야. 분출했네 뭐 호상열도. 분출 뭐 했네 일단 올라온다며. 분출 뭐 했네 누구? 그렇지. 뭔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불안해. 그래서 분출 여부는 경계의 세부적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됐나? 그 다음에 수렴은 어찌됐든 둘이 만나서 둘 중 한 놈이 내려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판에 소멸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신발 지진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천발에서 신발까지 다 일어난다. 그리고 양쪽에서 미니까 횡압력 따라서 볼 수 있는 지질 구조는
습곡이나 역단층을 좀 볼 확률이 있다. 마지막으로 보존 경계는 멘털 대류가 교차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식도가 거의 안 나와요. 이게 통째로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한 가지 주의할 점. 보존 경계만이 마그마 활동이 제로예요. 알겠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나 두 판이 엇갈리면서 무슨 힘이 작용할까? 마찰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진은 표면에서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천발 지진이 일어나요. 됐나? 그 다음에 마찰력이 있는 거는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단층의 종류로 보자면 변환 단층은 너는 보존 경계는 어차피 변환 단층밖에 없잖아. 변환 단층은 단층의 분류상으로 보면 주양이동 단층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어떤 낚시에 등식이치 걸리느냐 하면 변환 단층 정해놓고 저는 단층의 일종으로서 정단층과 비슷한 구조를 보인다 이러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데는 적지만 알았어? 여기까지 질문. 좀 정리가 되십니까? 솔직히 내가 수업을 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야 수업을 듣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지만, 선택해서 들으면서 잠을 안 자고 수업을 듣는 권리를 행사하시는 분들한테 어찌됐든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되기는 돼? 근데 힘들죠? 아, 힘들어? 인생이 힘들어, 임마. 어차피. 자, 잠깐 이제 한 3분 남았죠?